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그 위헌 입법적 행위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 상당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이런저런 뉴스가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양산이 되고 있어서 정당한 정상적인 국민들 여론 형성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도 많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도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법률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서 헌법상의 비상계엄 권한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기관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근데 헌법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민주주의 하에서 영장제도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기본권입니까? 물론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기본권,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헌법 37조에 의해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 하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은 특별한 조치로서 48시간이 아니고 72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기본권도 비상계엄 하에서는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헌법 문헌이나 계엄법의 문헌이라 보면 명확해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론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을 말하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세 가지 안에 한 군데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입법은 국회, 자, 행정은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각부. 근데 사법이 문제인데요. 사법이라 하면 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이 본질적으로 보는데 사법이라고 보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 사법기관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입법기관인 국회에 준하는 지위로 보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헌법상 특별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하는 것은 헌법에는 없었어요. 근데 헌법 없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1960년 6월 15일 대한민국 헌법 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자적인 헌법에서 하나의 차트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승만 정부 하에서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경험이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헌법상 지위를 상당히 격상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헌법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 1장 총강 여기 보면 총강에는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있다는
법률 규정을 보면 이 헌법에 나오는 1장부터 제9장까지의 각 부에 있어서의 권한과 의무는 그 본질이 사법이냐 행정이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국회는 당연히 해당될 수 없겠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요. 정부도 당연하게 해당되죠. 정부와 법원의 권한, 사법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계엄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모든 행정사무 하면 정부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법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본질적으로 사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치적 사법기관인데 본질은 사법기관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문제 되는 게 선거관리죠. 선거관리는 뭡니까? 선거관리는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예요.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을 합니까? 입법기관 아니죠. 그러면 사법기관입니까? 사법기관 아니죠.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죠. 선거관리사무는 본질적으로 행정사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거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합당하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 정상적으로 발동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아니면 또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 비상대권이다.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 그런 통치행위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 정당한 것이다. 왜? 선거관리사무는 본질적으로 행정사무니까. 여러분 선거하고 투표할 때 한번 보세요. 전부 구청, 시청, 구청, 또 주민센터에서 투표하고 그 선거관리하는 많은 사무를 행정기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는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어요. 예컨대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계엄권이 재판을 하고 헌법심사를 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내용은 손을 댈 수가 없고, 본질적인 내용은 손댈 수가 없고, 다만 그 사무를 좀 관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비상계엄하에서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에 들어갈 때 뭐 총이나 칼이나 뭐 도끼를 포승기를 준비했다. 준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합당하니까. 또 뭐 군부대에 실탄 5만 발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부대에 실탄이 5만 발밖에 없습니까? 500만 발, 5천만 발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언론이 국민들의 감성에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인들이 자기의 계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뭐 포승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거 헌법 위반 아니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자기를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 국정 혼란 중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된 게 두 가지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비상계엄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조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국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문제가 남는데, 자,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위헌적인 조치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정도의 입법성이 있느냐? 그럼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지금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라는 그 이유 내는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적은 정당한 거지. 목적은 정당한데 그럼 수단이 정당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아무 것을 다 쓸 수 있는데 그건 안 되죠. 예컨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관을 불태울 수가 없고,
참새 한 마리 잡자고 해서 대포를 쏠 수가 없잖아요.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더라고요. 목적과 수단이 상당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걸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적과 수단의 뭐 목적성 법칙, 또 목적과 수단의 뭐 적절성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이런 용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다. 그거는 뭐 자기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형평성이 맞느냐, 균형이 맞느냐, 비례하냐, 상당하냐, 적절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위헌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